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과 선배 동료원 여러분,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민의원 여러분, 천년고도 경주시 출신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입니다. 문재인 정권 4년 만에 민생경제, 국민생활, 외교안보 등 모든 국정 분야에서 나라가 망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권은 우리가 피땀 흘려 이룩한 자유 대한민국을 망친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정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공수처, 국정원, 검찰 등 국가 권력기관을 총동원해서 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를 강제로 끌어내리려는 천인공노할 공작 정치 공작까지 자행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님 고생 많습니다. 네. 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나라와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까? 네. 총리님, 아프간 사태의 교훈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자신의 공동체의 또 자신의 국민들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 또 그 중에서 중요한 국민들이 하나 되는 어떤 그런 뭐랄까요 국민 통합이라든가 이런 것 속에 건설된 국민 국가야말로 그나마 한민족이나 그걸 보장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게 저희들이 배운 교훈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우리 국민들이 아프간 사태를 보면서 많이 불안해하고 걱정이 많습니다. 이 걱정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래서 불안하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어떤 국제 정치의 어떤 냉엄한 현실 속에서 스스로가 일어서지 못하는 어떤 그런 민족이나 국민들에게 닥친 안타까움이 아닐까. 특히 또 종교라는 이유 때문에 내분해에서 저렇게 내전을 치르고 외세가 개입하고 하는 그런 비극의 역사가 최근 한 30년 이상 되풀이된 데 대한 어떤 그런 안타까움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이 안보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근거를 제가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군의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북한을 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국의 수계를 존경한다고 합니다. 상대방과 생각이 너무나 많이 다릅니다. 북한은 10여년간 의무복무를 하는 우리보다 2배 이상 많은 정규 군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신전력도 매우 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북한은 히로시마에 투하된 15킬로톤의 원자폭탄보다도 20배나 살상력이 높은 300킬로톤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이 됩니다. 이것이 서울상공에서 폭발하면 한꺼번에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군은 어저께 북한이 발사한 순항미사일 그 발사 자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우리 방어 특성은 이렇게 허술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북의 공격에 대비한 방어훈련인 한미연합훈련을 하려고 하니까 북한 김여정이 그 훈련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권 국회의원 70여 명 이상이 한미훈련 중지를 외치면서 연판장을 돌리고 성명서까지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백신까지 제공해 주면서 훈련을 제대로 하자 이렇게 했지만 문재인 정권은 결국 하나마나한 형식적인 훈련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또 북한 김여정은 김정은의 뜻이라면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했습니다. 이 정부 여당은 주한미군 철수와 다름없는 그런 종전선언 결의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서 온 힘을 다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이 안보에 대해서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게 이상한 일입니까? 김정은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군은 내 상대가 아니다. 현재에도 미래에도. 김정은이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총리님, 청주 간첩단 사건 아시죠? 예, 뭐 얼마 전에 보도된 걸 보았습니다. 예. 그 간첩들이 북한으로부터 어떤 지령을 받았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도 알고 계십니까? 뭐 언론에 보도된 바로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 간첩들이 북한으로부터 거액의 공작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에게 피로서 충성맹세를 혈서를 쓰고 약 4년 동안에 우리 한국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의 내용을 북한에다가 보고를 했습니다. 이 간첩단 중에는 이 정권이 예의주중지하는 민주노총의 간부를 역임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그 당시에 언론에 보도된 바까지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에서 암락하는 간첩이 청주 간첩단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가 남한에는 5만여 명의 고정 간첩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 간첩이 지금 전국 각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황장엽의 얘기에 의하면 우리 한국의 권력 핵심부에도 간첩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총리님, 간첩 잡는 기관이 어딥니까? 간첩을 잡아야 되는 국가기관이 어딥니까? 현재로서는 그 국가정보원이라고 봐야죠. 예. 그리고 경찰의 대공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서 간첩을 잡아야 할 국정원이 본연의 임무는 뒷전이고 야당의 유력 대선 후보를 제거하기 위해서 정치 공작을 했다는 의혹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박지원 국정원장의 이때까지 성향을 보면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다들 얘기를 합니다. 간첩 잡을 때 사용하는 공작 기술을 야당 대통령 후보 제거하는 데 사용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의원님, 박지원 원장이 고발당한 것은 알고 계시죠? 오늘 고발하셨습니까? 그 내용을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총리님, 그런 것도 보고를 안 받으세요? 아니, 언론을 통해서 할 예정이다까지만 알고 있었습니다만, 예. 박지원 원장이 고발을 당했습니다. 국가정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당했는데, 자, 그러면 이 공수처가 우리 당 의원이 고발장이 접수됐다는 것을 기화로 나흘 만에 정광석화 같이 국회에 와서 국회의원 사무실을 강제로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러면 박지원 국정원장도 고발장이 접수됐으니까 나흘 만에 압수수색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어제 여기서 그 법무장관하고 문답을 하는 걸 보니까 공수처가 신청한 그 영장에 대해서 어느 법원의 어떤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한 게 아니냐, 뭐 그런 취지로 답변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냥 뭐 무작정 그냥 의원회관을 이렇게 들이닥쳤다 하는 표현은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영장에서 거늘 만한 그 압수수색에 대한 그런 법원의 허가가 있기까지는 또 그런 어떤 정황에 대한 뭐 것들이 있지 않았겠나, 뭐 저희들은 짐작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제 17명의 공수처 수사관이 검사를 포함해서 나왔습니다. 우리 김웅 의원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을 수색했는데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었다고 확인서를 써주고 갔습니다. 이런 무리한 강제 수사를 야당 의원 국회 사무실에서 하는 건 정치 탄압 아닙니까? 의원님, 어제도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만 공수처는 독립기관입니다. 어느 뭐 정부에 속하는 기관도 아니고 공수처가 한 일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답변 드릴 수가 없는 처지입니다. 만약 공수처가 박지원 국정원장에 대해서 야당과 똑같은 자태로 강제 수사를 하지 않으면 공수처가 야당 탄압, 정치 공작 의혹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총리님, 어떻게
더욱 경악할 일은 이 간첩단이 이 근거돼서 이 진술한 내용 중에서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대선 후보 캠프에서 특보로 활동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그 간첩들이 도왔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간첩의 도움을 받아서 대통령이 된 겁니다. 의원님, 그래서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께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달라고 입장을 설명해달라고 저희들이 청와대 앞에 가서 대통령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아니 대통령 선거대책 캠프에 간첩이 들어있었던 게 사실이고 의원님, 제가 답변할 시간을 주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간첩의 도움을 받은 게 사실인데 그러면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한다든지 뭐 해명이 있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의원님도 선거를 치러보셨지만 소위 이른바 선거 때라는 정말 누가 와서 하는지 몰라도 많은 분들이 와서 돕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캠프라는 게 뭐 예를 들면 몇십 명이 모여 있는 무슨 참모본부도 아니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언론에 보도된 바를 종합해 보면 아마 청주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특보라는 어떤 명함을 받아가지고 움직였다고 되어 있는데 뭐 의원님 대선 캠프쯤 되면 그런 분들이 몇만 명 이상 되지 않습니까? 형님,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도 마치 선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아무리 그렇더라도 간첩을 못 가려내고 그냥 의원님, 특보로 잡아넣습니까? 의원님 지금 현재 간첩이라는 어떤 그런 식으로 단정 짓는 것은 특히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에 간첩이 있었던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적어도 그리고 국가 원수에 관한 부분들은 의원님 표현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유력 대선 후보 캠프에도 이런 간첩단이 없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의원님, 우리가 지금 현재 주요한 가치로 느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소위 의원님이 이야기하는 간첩이라는 게 어떤 내용의 어떤 행위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그런 방식으로 보면 의원님 불안해서 어떻게 사십니까? 전부 온 동네 간첩밖에 없다면. 의원님, 요건 조금 더 표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충분히 하시고 싶은 말씀 뜻은 이해하겠습니다만은 표현은 좀 신중하게 해주시면 아니 감사합니다. 간첩 지금 우리 공안 당국이 간첩으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의원님 뭐 최종적으로 확정되려면 재판 과정일 테고 지금까지 나타난 행위로 봐서 충분히 그를 의심이 갑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의원님 그것이 곧마치 국민의 선택을 받은 대통령이 간첩 때문에 선거운동을 해서 됐다. 이거는 지나친 비약이 아니겠습니까? 간첩 때문에 된 게 간첩의 도움을 받았지 않습니까? 특보로 채용해서 도움을 받았지 않습니까? 총재님 질문 계속하겠습니다. 6.25 전쟁이 소련과 중공의 사주를 받아서 북한이 침략한 게 맞습니까? 여기 동의합니까? 의원님 조금 질문을 조금 한번 더. 6.25 전쟁이 소련과 중공의 사주를 받은 북한이 우리나라를 침략한 게 맞습니까? 뭐 남침이라는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유력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 후보와 이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김원웅 광복회장은 마치 미군은 점령군이고 소련은 해방군이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일부 과거에 역사학자 중에 그런 의견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나중에 냉전이 무너지고 여러 가지 소련 측의 문서가 다 공개되고 난 뒤에는 이제는 저런 인식을 가진 분들은 거의 없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해야 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발언을 할 수 있습니까? 미군이 점령군입니까, 총리님? 지금 이제 아마 그분들이 스스로가 아마 첫 번째 낸 포고문에다가 아마 그런 표현이 있어서 그런 게 되는 거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이 미군은 점령군이고 소련군은 해방군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거의 없다. 그런데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가 그렇게 발언을 직접 했지 않습니까? 미국 군대는 점령군이다. 저는 맥락으로 보아서 그런 취지가 아닌 것 같고요. 문재인 정부 집권 내내 이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눈치를 보면서 쩔쩔매고 북한이 시키는 대로 해왔습니다.
그럼 의원님 지난 만에 하나 5월 달에 이재명 있었던 후보가 한미 정상회담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될 리도 없겠지만 이 나라를 아예 북한에 갖다 바칠 것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면서 그런 북한과 같은 나라에 살기보다는 차라리 이민 가겠다는 국민도 지금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뭐 일부 극단적인 그런 생각을 가진 분도 뭐 있겠지만은 적어도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적 절차, 이게 민주적 정당성 자체를 의심하는 국민은 없습니다. 의원님 그런 점에서 대선 과정에서 경쟁이 격화되는 게 현실이라 하더라도 의원님 생각처럼 어떤 극단적인 어떤 그런 평가나 판단 또 상대당 후보들에 대해서 그런 표현들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 될 군인들이 사기가 땅바닥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저는 뭐 일부 최근에 군 내부에 있어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그리고 그 군인들이 누굽니까? 벌써 다 우리 아들 딸들입니다. 예.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이 정부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호국 영령 또 유가족에게 예우를 해주기는커녕 철저하게 홀대를 해왔지 않습니까? 의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정부가 최소한 보훈 업무에 관한 한 최근에 역대 어떤 정부보다도 저희들이 더 보훈 업무 자체가 철저해졌고 보훈처의 역할이 커졌습니다. 의원님 이 점은 분명히 우리 총리님, 예. 이게 이 화면 한번 봐주십시오. 이 문 대통령은 호국 영령을 기리는 행사에는 신경도 안 썼습니다. 매번 불참했습니다. 그리고 유가족들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행태를 쭉 보여왔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보훈 가족들을 불러놓고 그 홍보물에 이 보훈 가족들은 자신의 가족이 북한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는데 김정은 사진을 넣어가지고 나눠줬습니다. 이게 제대로 정신이 제대로 된 겁니까, 총리님? 이렇게 이런 태도를 보이면서 우리 국군들이 적군과 싸워서 이 나라와 국민을 지켜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의원님, 우리 국군은 어떤 외부의 어떤 적으로부터 우리 국민과 국민의 재산, 생명, 안전을 지키는 그런 군대입니다. 그래서 의원님 자꾸 그렇게 너무 우리 군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 시각을 갖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군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 갖지 않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군 정말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그런 태도를 보이잖아요. 의원님 지난 5월 달에 한미 두 정상께서 워싱턴에서 발표한 성명 보십시오. 거기에 어디에 불안한 요소가 있습니까? 백선엽 장군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에 대통령이 참석했습니까? 참석 안 했습니다. 조 하나 달랑 보내고 끝났습니다. 그래가 되겠습니까? 백선엽 장군은 6.25 전쟁 때 이 나라를 지켜준 영웅이지 않습니까? 미국도 인정하는 영웅이지 않습니까? 아니, 박원순 시장 성추행에서 그 문제로 해서 목숨을 잃었는데 거기는 대대적으로 장례식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우리 백선엽 장군 시민들이 분향소를 만드니까 그걸 강제 철거하고 변상금까지 부과했습니다. 이렇게 호국영령을 무시하는데 나라를 지킨 영웅을 무시하는데 어떻게 군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치겠습니까? 의원님 백선엽 장군께서 그런 공도 있지만은 또 그분이 젊은 시절에 과도 있고 이랬기 때문에 우리 사회 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그분의 업적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것도 또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혹시 말하자면 거기에 최소한도에 걸맞는 정도의 예언을 했어야 되지 않는다고 꾸짖으시면 저희들이 그 점은 여러 가지 부족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바로 백선엽 장군하고 무슨 박원순 시장하고 이걸 동시 같은 차원에서 비교할 문제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총리님 반성해야 됩니다. 이 정부는 이런 점을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누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까? 이렇게 홀대하는데 총리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문재인 정권은 집권 내내 국민의 고통에는 눈을 감았고 국가 안보는 나몰라라 했습니다. 말만 하면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왔고 국민을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취급해왔습니다. 급기야 정권을 빼앗길 위기를 느낀 문재인 정권은 공수처, 국정원, 검찰 등 권력기관을 총동원해서 제1야당의 유력 대선 후보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는 사상 초유의 대선 개입과 정치 공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문 정권의 이런 치졸하고 천인공노할 만행을 국민들도 똑똑히 지켜보고 있으며 이럴수록 정권 교체의 불꽃은 더욱 활활 타오를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무도한 문재인 정권을 내년 대선에서 반드시 정권 교체로